네, 현재 시각 8시 21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라이브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실시간 또 댓글 참여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간밤에 보니까 또 3대 지수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주요 기술주들이 좀 고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제 미국 고용 지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도 조금 아마 토, 일을 넘기면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신규 일자리 수가 예상치보다 2배가량 증가가 그러니까요. 됐다라는 거는 참. 뭐 네. 임금 상승률도 0.6% 시장 예상의 2배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네. 그 이제 일요일 미국으로서는 일요일 밤에 파월 의장이 CBS 그 60 Minutes 거기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여전히 이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낮아졌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딴 것보다 저는 그간 거는 지금 이틀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 사이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국채 수익률 네네. 그리고 달러도 많이 올랐는데 달러 가치도 그래도 뉴욕 증시가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장중 저점에서 이렇게 회복력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도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인가 보네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과매수 국면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하루는 메타가 끌고 네.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끌고 뭐 이런 식이고 우리도 보면은 코스피 어제 오전에 낙폭은 컸지만 또 이렇게 일봉을 보면 아랫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잖아요. 그렇죠. 증시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난 포기하지 않을래 하는 기운이 강해 보입니다. 뭔가 조금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길 바라는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사더라고요. 많이 사죠. 예, 예, 기관 쪽에서 많이. 물량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가 조금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즉 증시하고 채권 시장, 외환 시장이 다소 이렇게 좀 괴리를 볼 때, 좀 뭔가 요럴 엇갈린 때, 듯한 흐름. 어느 쪽은 결국 쫓아가야 되는데 네. 증시가 이번에는 이길는지 한번 좀 볼만하네요. 네. 오늘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 대표와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지금 우리 얘기 먼저 좀 할게요. 네. 우리 얘기 먼저 좀 하면 어제 금요일 날 많이 올랐고 지난주 목금 많이 올랐고 어제는 개장 초에 우리 또 급락 출발했고 뭐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금 최근 한 2, 3일 우리 시장 아니면 아예 2월 들어서의 시장 흐름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일단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시장이 좀 양분됐지 않습니까? 이제 코스피는 좀 올라가고 올라갔고 코스닥은 이제 내려가는데 그 예. 이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이제 저 PBR에서 네. 그동안 이제 수익성은 있던 코스피의 뭐 대표적인 지주사들, 예. 은행주들 뭐 이런 예. 쪽이죠. 성장성은 없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수급이 많이 쏠렸고요. 예. 반면에 이제 고 PBR로 이제 표현되는 코스닥 이쪽에 있는 자금들이 저 개인적으로 판단으로는 그대로 이렇게 넘어왔다. 그대로 넘어왔다. 네, 그래서 기관 그 수급 보시면 재밌는 게 코스닥은 팔고 코스피는 사는 이런 모습이 기관이? 나왔고, 네네네. 네. 비교적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은 견조합니다. 그 순매수 기조라서 네. 좀 많이 샀냐 덜 샀냐 요 차이는 있지만 확실하게 수급이 좀 약간 나뉘었던 거는 코스닥 시장은 팔고 기관 쪽에서 네. 이제 기관이 이제 사줬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잖아요. 예. 양시장이 동시에 올랐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날 좀 저는 좀 약간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날 그렇죠. 금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다 네, 올랐던 날. 양시장 다 올랐고 양시장 모두 다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날 시장을 이제 여러 이제 방송 나와서 표현하기로는 네. 그냥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있었다. 그래서 음. 코스피, 코스닥이 다 올랐던 거고, 뭐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이 왜 올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그 기관이 다 많이 샀다라고 했지만 또 세부적으로 어느 쪽에 샀는지 봤습니다. 어느 쪽이. 역시나 금융투자 이런 쪽이 많이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기 트레이딩성이 좀 성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봤던 거고 비교적 중장기 투자 쪽에서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 지난주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일단 수급이 뭐 단기성이든 장기성이든 일단 코스닥에 들어온 부분 때문에 일부 올랐는데 여튼 그날 오른 것들은 좀 단기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근데 여지없이
어제죠. 월요일 날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쪽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는 일단은 하락이 있어서 기관 중심의 매도 물량이 좀 짙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요 분위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약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좀 약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제가 그 2월달 이제 시장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거냐 했을 때 저는 비교적 2월달에 그래도 좀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근본적인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만 뭐 저 PBR 이건 사실은 이제 표면적인 어떤 저는 뭐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가 일단 기본이 되겠지만 주가가 이게 좀 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PBR 0.89배 정도. 어. 0.89배 일단 싼 거는 맞아 이 상태였고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다 좋았었는데 우리나라만 일단 못 갔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2월 들어서 이제 실적도 나올 거고 FOMC라고 하는 중요회의가 1월 31일 있으니 그거 발표가 되고 나면 한 달이 건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안도감을 가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2월 들어 이제 그 배당 그 부분이 분명히 강하게 작용할 거다. 저는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뭐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들 기업들이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좀 많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 들어오는 것들은 단순히 저 PBR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배당에 대한 수요 분명히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저 PBR 하루짜리였다 그러면은 지지난주 그 정책이 나왔을 때 하루에 끝났어야 되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근데 이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 봐서는 이거는 쉽게 빠질 물량들은 아니라는 거죠. 수급적으로. 네. 여튼 좀 받쳐주는 물량이 지속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번 달 뭐 기점으로 해서 배당 이제 주는 주주를 확정 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뭔가 쉽게 물량이 코스피 쪽에서 많이 나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뭐 요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뭐 할 것 없이 워낙에 다양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다들 하시니까 지금 최근에 뭐 저 PBR 주 중심의 랠리, 뭐 밸류 프로그램 다 아시는 내용일 테니까 좀 압축적으로 가면은 우리 이 대표님 아까 살짝 이렇게 내심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 단기 트레이딩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지금 그러면은 모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그거일 것 같아요. 자, 정부에서 그것도 경제부총리 발언에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밸류 프로그램 그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 하면서 그게 2월 1일 발언이었고 사실 그 전에 약간 우는 떼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팍 튀었는데 다들 이제 의아스러운 거는 이게 그 뭐 금융 지주나 뭐나 그 무거웠던 자동차주나 할 것 없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아찔한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싶은 거고 이런 걸 따라 붙어도 되는 거야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시장을 완전히 바꾸는 그거라면은 아무리 아찔해도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것도 결국은 테마에 불과하다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또 못 빠져나오면 또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대표님은 기본적인 시각이 어느 쪽이신가 싶어서. 저는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된다. 예.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따라붙으려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이후 지난주 월요일날 시장이 반영될 때 첫날 따라붙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날 좀 약간 급등했다 하더라도 네.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이미 한 일주일 지났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상태로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따라붙었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잘 못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상대적 코스닥이 지금 소외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달쯤 되면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 같은 또 나올 수 있다. 그럼 또 반대로 수급이 코스피 쭉 빠지고 코스닥은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코스닥을 사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소외되어 있어서 떨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의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올라갔으면은 아직은 일단은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으니 좀 버텨보자는 의견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PBR주로 좀 일부 저점에 사신 분들이 잘 올라갔다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봐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셔도 관계없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 드시면은 차익 실현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서 제가 이 저PBR 관련 기업들, 지주, 은행주, 뭐 자동차주들이 단순히 뭐 저PBR 요 테마로 오른 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까지 내가 챙기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2월 말, 3월 말 좀 더 길게 가져간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지주라든지 뭐 은행주, 뭐 보험주 약간 좀 무거운 종목들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는 개인들을 위한 종목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패시브 자금 성격, 이런 성격이 강한 자금들이 포지션을 구축할 때 그 시총 비율별로 이렇게 좀 넣어놓는 안정적인 기업들. 근데 이들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을 경우에는 배당도 꾸준히 들어오고 뭐 포트의 안정성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분산 효과죠. 이런 것들 때문에 담는 종목들이지 개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뭔가 테마성으로 쫓아서 사는 것도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잘못 사면은 굉장히 고점에 살 경우에는 이 주가 변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지주나 보험 뭐 이런 쪽은 잘 권해드리진 않아요. 혹시 이 시각은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각에서 하는 얘기가 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11월 그때 우리 그 11월 6일 날이었죠.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되던. 그 전날만 하더라도 우리 지수가 2,360, 70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전면 금지 그거 나오면서 11월 6일만 지수가 5.66%, 134포인트 오르면서 2,500을 찍어버렸어요, 당장. 또 2,500에서 마감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은 급하게 가격 조정.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그 2,500을 다시 올라섰는데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결국 2,675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 PBR 관련한 이 랠리가 너무 급했다. 좀 한동안 조정은 받는다. 그러나 결국은 간다. 이 시나리오. 네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PBR이 그냥 표면적인 다시 이유라 보이고요. 표면적인 이유. 네, 근본적인 일단 우리나라 증시 저는 올해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전반적으로 쌌으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상단 레벨을 지금 코스피는 2,800 레벨, 저점을 2,300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2,500 아래에서는 그래도 싸다는 인식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2,500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2,500 밑에서는 좀 싸다는 인식이 더 강해지니까 이때는 좀 주식을 비중을 늘리는 거죠. 반면에 지난주도 2,600 약간 살짝 찌는 모습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2,600 넘어가고 단계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살짝 비싸다는 인식도 생기니까 그때는 약간 또 주식 비중을 줄이는 형태들, 그런 운용이라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 PBR 때문에 단계적으로 급하게 좀 올라왔다. 그거는 뭐 동의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올해 그래도 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전은 계속 미국 금리 인하. 그게 좀 더 증시에는 좋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PBR은 그냥 일시적 그냥 현상이나 테마라고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 금리 인하 말씀 주셨으니까 이번 그 1월 FOMC 그 성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3월 금리 인하는 지금 물 건너간 상황이고, 좀 여러모로 경기 지표를 보더라도 어쩌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일단 그 31일 이제 네. 끝나고 발표된 직후 그 CME 패드워치, 지금 이제 수치가 달라졌지만 3월 금리 인하 그 확률은 좀 확 떨어졌고, 네네. 그때 아마 당일일 거예요. 이제 5월 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시장은 5월에 또 초점을 두겠죠. 5월에 이제 첫 스타트를 끊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이제 확률은 약간 높기는 해도 지금도 살짝 뭐 나오는 경제 지표 이런 거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지는 뭐 의문이긴 합니다. 점점 네. 확률이 떨어지는 거 봐서는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5월에 할지 아니면 또 좀 지나가지고 뭐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계속 5월, 6월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즈음에는 한 번 정도는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내심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작년 그 11월, 12월에도 사실은 FOMC 회의 이후, 특히 이제 10월 31일 이후죠.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 기저의 근본적인 게 바로 금리 인하, 미국적 금리 인하 기대감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더 강하게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볼 때 12월 달에 사실은 대주 양도소득세 완화 이슈, 그런 것들이 막 더해졌고, 공매도 이런 것들 좀 정책이 더해졌고,
그게 11월, 12월 랠리를 이끌었던 건데 그게 이제 반대로 1월 달에 좀 쉬었던 거고요. 지금 2월, 3월에는 다시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우리 또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증시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 때 있을 거예요. 최근처럼. 그때는 살짝 단기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따라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 반면에 이제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좀 주춤하다 싶을 때 그럴 때는 좀 담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 시점을 저는 항상 쌀 때 사야 된다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올라가게 급히 막 가고 있는데 따라붙지 말고 좀 증시가 뭐 시장 이슈든 뭐 다른 이슈든 간에 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담자는 얘기를 다 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매수할 때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코스피 쪽 특히.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관망 정도로만 시장을 보자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흐름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비트코인도 제껴버리는데요. 네. 기울기가 와, 이게 700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네요. 700달러 예. 돌파도 앞두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어제 뭐 밤사이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자기들 얘기했던 700불 얘기하다가 이제 또 800불까지 목표 주가 올린다고 하는데 정민행크님 한번 기억해둬 봐 주세요. 이게 한 490불, 500불 고기가 고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730불이 고비일 거예요. 730달러. 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차트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예. 봤을 때 그래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요즘 지금 엔비디아 주가 이 상승세는 조금은 이거 그겁니다. 상식을 갖다 초월한.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얘기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주가는 또 계속 그러니까. 간단 말이죠. 한번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셨던 분들 작년에 이 엔비디아 주가 사실 지난해 3월, 2월부터도 계속 날아갔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만 해도 그 지난해 그러니까 22년도 겨울 때 주가를 보셨던 분들은 비싸서 못 샀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은 지난해 23년 초에 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참 지금도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 수가 없네요. 언제나 올라가는 기업의 주가는 더 올라가길 이제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다행인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내가 산다면 이제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식을 살 때는 당연히 내가 산다면은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사진 않겠죠. 네. 예.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비교적 공부해서 분석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답이 맞는지 모르지만 밸류에이션 얘기 꼭 하거든요. 밸류에이션 그걸 얘기. 답을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한번 계속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렇게 시점에. 예. AI 산업 성장성을 기대하는 그런 섹터나 관련 네. 종목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논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논하는 제가 바보가 되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고밸류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관련 없는 기업들조차도 네. 고밸류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논하는 사람 자체가 바보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 내가 산다면 오르면 이제 다행인 건데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를 저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사고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뭐 우리나라도 뭐 몇 개 종목들 사례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기업들, 오랜 기간 올라간 기업들이 한번 이렇게 꺾이기 시작한 다음에는 또 많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대응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손절할 타이밍은 뭐 늦어버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기업 중에서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21년, 22년도 그때만 하더라도 다 사야 한다 그랬고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21년도 1월 달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고공행진하던 그 시절입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인들이죠.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8만 원, 9만 원 가는데 오늘에 사야 되는 거냐, 지금을 사야 되는 거냐. 근데 계속 말렸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안 산 게 잘한 거죠. 그래서 주가는 결국 이제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그때가 이제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 이재문 대표님은 일단 사느냐 파느냐 결정하기 전에 밸류에이션부터 보시는구나. 저는 내 뒤에 줄을 한번 봅니다. 내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따라올 돈들이 얼마쯤 있나 싶어요. 이렇게 보여요? 어떨 때는 좀 드글드글해 보이고 어떨 때는 잘 없고 내가 이거 마지막인가 싶을 때가 좀 싸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제 또 그래도 뭐 이런 프로 진행도 하고 방송 나가서 가끔씩 시장 얘기도 한다고 이렇게 그 저기 저의 정모 자리에 가서 이제 또 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뭐 왜 이래요 이러면서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최근 들어 회자되는 뭐 금융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PBR 왜 이래요 관련주. 해서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또 그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했더니 왜 사실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나 수익이 나지 이거 뒤따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왜 제 주변에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그거 하시지 했더니만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뭔가 물 타고 해서 물려 있죠. 지금 이제 더 들어갈 돈이 없다 하고 또 의외로 또 주변에 보면은 이번에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바짝 당겨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같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도를 했는데 개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별로 동승을 못한 채 그냥 급하게 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뭐 제 생각이지만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외국인이나 소위 말하는 기관들 큰 손들이 많이 포트에 담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개인분들이 이들 종목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뭐 올라간다고 해서 아마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 사신 분들 정도 일부 지금 단기로 한 몇 프로 정도 수익을 낸 상황인데 개인분들은 좀 더 뭐 주가의 변동성이 있는 트레이딩 하시더라도 변동성이 좀 큰 아니면 좀 잘 모른다 그러면 저는 늘 얘기 드리지만 안정적으로 좀 쌀 때 사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전략.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라고 하잖아요. 차를 사놓고 좀 기다리면은 내 차례가 언젠간 한 번은 오거든요. 1년 중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근데 그게 내 수익을 차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종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테마를 살짝 못 탔다? 그러면은 테마가 타는 그 시점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점만 잘 맞으면은 사실은 수익이 또 제법 날 수 있거든요. 1년 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간 수익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분들이 한 20, 30%만 수익을 내도 전 잘 냈다고 사실 보거든요. 왜냐면 전 세계 투자 가장 잘한다는 워런 버핏도 연평균 수익이 20%인데 개인 투자자분이 1년에 한 20, 30% 수익을 냈으면 사실은 제일 투자 잘하는 사람보다 수익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년 하시면 사실은 나쁘진 않다는 거죠. 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 이 대표님 연간 20% 30% 수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죠. 은행에 갖다 넣어봐야 3, 4%인데. 네. 예. 그런데 그 연간 20, 30%라는 거 그것도 이 냉혹한 시장에서 개인으로서 투자를 해서 20, 30%의 수익을 냈다.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사람들이 왜 만족 못하는지 아십니까? 10배그가 아니라서. 그렇죠. 예. 10배가 안 터졌어. 네. 아,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냉정하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사실 뭐 분석하신 것도 아니고 네. 엄청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시험을 100점, 200점 맞으려고 하면 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네. 그래서 아, 엄청 어쩌다 이렇게 다 종목에 대해서 찍었는데 공부한 것도 아니고. 네, 어쩌다 찍었는데 이게 잘 맞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이 시험 점수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찍어가지고 이게 성적이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네.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좀 불공평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연간 수익을 봤을 때 저도 기대 수익률이 연에 20%거든요. 그냥 딱 그 정도만 해도 잘 나왔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분들 만족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분들에게 그냥 좀 권유드리는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성도 가져가면서 수익을 좀 내자는 거지. 약간 도박성이 좀 짙은 투자를 좀 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로스 리서치도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 대표님도 더 이제 그거 해주시려면은 지금같이 이렇게 점잖게 시장을 갖다 분석하지 마시고 그냥 손모가지를 거세요. 썸네일에다가 자꾸 손모가지를 거는 영상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와서 보게 되고 그게 또 통하면은 반어법인 거 아시죠? 네.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아시죠? 근데 아까 그 제가 드렸던 말씀 돈이 없어요 하는 말에 있어서 결국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는 최근처럼 이렇게 확 가려면은 외국인들이 바짝 들어주니까 가능했잖아요. 수급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자금이 더 이렇게 증시로 유입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진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외국인 수급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 제가 많은 매크로 지표를 보지 않지만 환율이거든요. 환율. 예. 환율이 뭐 물론 이제 금리 이슈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게 1,200원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계속 1,300원대 그 초반 1,330원이긴 한데 네. 계속 지금 여기에 뭔가 좀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환율이 내려올 거라고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이게 당연히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이제 가정하에 환율이 좀 내려올 거다라고 보는 건데 아주 쉽사리 지금 내려오고 있지는 않고 환율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내려오면 외국인들은 이제 좀 매수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제가 좀 최근에 종목별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예. 그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근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담고 계속 있어요. 네, 사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담고 있는 거고 최근에 2차 전지 저도 사실 뭐 주가 흐름만 봤지 수급을 안 봤는데 네. 2차 전지 종목들 몇몇 종목들 뭐 공통적이에요. 진짜 한두 종목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비교적 비중을 지금 많이 늘려놨습니다. 늘려놨다.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 주가는 계속 지금 내려간 상태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뭐 기관에 비해서는 좀 더 장기적 투자 성격이 강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2년도 10월부터 외국인이 순매수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1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서 2차 전지 쪽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조금씩 담더니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뭐 LG 에너지 엔솔, LG 엔솔, 네.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네. 뭐 다 이런 기업들 2차 전지 대표 종목들인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은 지금 꾸준히 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잘하니까 저 같은 이제 사람하고 좀 이렇게 성향을 맞춰봤을 때는 외국인들하고 저는 항상 많이 맞추거든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들 종목들은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실 싸죠. 예, 싸져 있는 상태죠.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수급도 강해지고 있고 최근에 뭐 좀 인기 있는 쪽에도 들어와주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요새 인기 있는 종목들이 또 주가가 엄청 비싼 건 사실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네. 지금도 올랐다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 뭐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싸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외국인 수급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들은 차곡차곡 계속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에서의 외국인 지분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네. 여전히 아직까지 뭐 7만 5천 원도 못 가고 8만 원 넘으려면 이제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본다고 보세요? 어제 나왔던 이재용 삼성 회장 그 경영권 일심 불법 무죄. 선계 혐의 네. 1심이었죠. 네. 네네. 일심. 네. 무죄 혐의 나왔는데 네. 그러면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1심이기 때문에 또 2심 계속 뭐 갈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네. 삼성전자나 대기업들 이제 늘 오너 리스크 예. 의견 드릴 때 뭐라고 드리냐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사실은 없어도 네. 각 사업부별로 CEO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네.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재용 뭐 저분의 뭐 사법적인 문제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지금 1월 2일 그때 뭐 79,800원만 하더라도 곧 8만 갈 것 같았는데 못 갔잖아요. 그래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내심 한 달 지나가지고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실적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니까 뭐 또 떨어질 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회복은 분명히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생각보다는 더 느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다음 디램 말고는 지금 보니까 낸드, 특히 파운드리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 사업이 생각보다는 좀 느리긴 해도 지금 시장에 추정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략 낸드 쪽, 파운드리 쪽도 올해 3분기 정도면 흑자 전환하는 걸로 지금 전망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제가 볼 때는 작년 3말 4초 얘기하듯이 올해 3말 4초 또다시 삼성전자는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회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디램을 일단 흑자 전환했으니까 다행인 거고 점점 좋아질 거고 낸드, 파운드리 전체적으로 반도체 좋아지고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견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 뭐 지금 이쪽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지난 고점이었던 79,800원을 넘어설 거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 2,59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도 0.3% 하락 예상되네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80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4,300원이죠. SK하이닉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34,2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52,000원. 현대차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15,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2,600원.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448,500원이고요. 네이버가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08,5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2%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21만 9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3% 하락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3만 3천 원이고요. HLB가 1.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원. 셀트리온제약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10만 3,700원. 알테오제는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100원이고요. HPSP가 1.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6,700원. 엔캠은 2% 약세 출발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5만 4,800원. 이 가운데 리노공업과 신성 델타테크 오늘 또 보합권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뭐 일단 오늘 양시장은 또 좀 다소간에 좀 숨고르게 예상이 되고 시장 방향성을 좀 계속해서 탐색하는 과정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예. 아마 아까도 잠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11월 6일 날 공매도 전면 금지의 네. 폭등세 이후에 숨고르기라고 할 만한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이른바 밸류 프로그램 구체적 방안 거래소에서 지금 한참 만들고 있겠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어제 우리 송재경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네네. 일본 벤치마크에서 나올 거예요. 일본에서 작년에 꽤나 이제 재미를 봤던 그 내용인데 그거하고는 실제 나와서 한번 그 다음에 랠리를 이어가든 실망 매물이 나오든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지금은 예상 체결 지수 충분히 저럴 만하다 싶습니다. 미국장 그거 한 거에 비해서는 저 정도면 선방 아닌가요? 만약 지금 동시효과대로만 가준다면. 그렇죠. 근데 사실 네. 또 미증시는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라온 많이 측면도 올라온 있기 측면이 때문에 있죠. 예, 물량이 좀 나올 법한 시점이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국내 증시 또 그만큼 또 못 오르게 못 오르는 됐고요. 것도 예. 있고 아직도 2,600 타령이니 참 대한민국 코스피에서 2,600은 어지간합니다. 꽤나. 그러게요. 오늘 스튜디오 삼익 상장하잖아요. 코스닥에. 네. 예,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한 166%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호가로는 지금 48,000원 정도예요. 네네. 뭐 오늘 상장하는 스튜디오 삼익 말고도 또 이번 주 중요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실적이 좀 꾸준히 실적.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좀 실적을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그 은행주들 좀 실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실적 나올 때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분기 배당 결정됐기 때문에 은행주들 배당 거의 확정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부 유통주들 실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서는 디즈니나 일라일리 특히 일라일리는 지금 어제도 주가 일부 좀 올랐는데요.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좀 주목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어라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국내 증시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섹터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일부 지금 정부에서 몇 가지 또 정책적인 부분도 발표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의대 이제 정원 관련해서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나올 수 있다 정도 있는데 나오게 되면은 최근에도 어제 같은 경우죠. 또 일부 이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는데 교육주들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재수생, 반수생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종목들이 교육 관련 종목군들이 또 테마성을 일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 정도를 이번 주 체크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기 아니 저 PBR 얘기 한 번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네네네.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관심 종목이라도 올려놓고 좀 주가 추이라도 좀 보게. 이 대표님 유난히 낮은 저 PBR 종목들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없습니까? 아, 유난히 저평가된 종목이요? 유난히 낮은 숫자들. 글쎄요, 저도 제가 정리 안 해봤고요. 이미 언론에서는 많이 지금 정리가 나오긴 하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이마트하고 지금 일부 좀 유통 아마 롯데쇼핑 저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는 저게 저렇게 표현은 되지만 좀 회계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은 회계적으로. 실제 저 PBR 저 숫자보다는 좀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가 한 0.6인가 8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게 예. 지금 그러니까 자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일부 좀 뭐 예. 상각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다 잘 뜯어보면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PBR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상 가장 낮은 종목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유통 종목들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뜬금없이 좀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뜬금.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예. 어제 모 유통 담당하신 애널리스트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오랜만에 주가에 볕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좋기는 한데 좀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뜨끔함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왜 뜨끔해요? 사실 오를 때는 아닌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예. 때 아닌 급등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담당을 하면서 그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산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도 그렇게 썩 오를 시점은 아닌데 예. 갑자기 웬 저 PBR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올랐느냐 뭐 이런 걸 좀 사실은 역설적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의견 담으신 거죠. 예. 주가가 올라서 다행이긴 한데 예. 마음 한쪽은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막 나열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요인이 뭐냐. 결국에는 자산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성장성이잖아요. 예. 그 성장성 부분을 봐라라고 지적해 주는 것 같아요. 성장성 그래서, 부분을. 예, 투자 전략을 많이 짜주시는 분들이 성장성이나 실적 뭐 증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지고 지금 저 종목들을 PBR 종목 관련해서는 성장성을 볼 찾기는 수가 있어요? 거의 없죠. 지금 저 화면을 네.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뭔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요. 그나마 최근에 겹쳤던 게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이에요. 실적이 워낙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쪽도 자동차 쪽이 생각보다 저 PBR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스몰캡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의 종목들을 좀 찾는 어떤 시장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고 어제도 현대차가 유독 좀 강했잖아요. 시장 대비하면.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수익성은 있지만 성장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는 그래도 성장성은 그래도 나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하단 자막 보니까 네네. 속이 타네요. 그러면 개장하고 조금 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2월 6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메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1월 달 이제 미국 FOMC 올해 첫 FOMC 일단 매파적인 발언에 시장이 일단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금 4.1%대로 좀 올라선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가 좀 다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또 뭐 나스닥이든 S&P 500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온 만큼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호가로 봤을 때는 소폭 내림세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소폭 하락 2,584포인트고 코스닥도 0.4% 떨어집니다. 804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올라갑니다. 74,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3% 상승합니다. 134,2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0.7% 떨어집니다. 386,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네요. 주가 흐름이 2.8% 강세, 871,000원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하면서 61,300원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보합입니다. 23만 7,500원, 23만 8천원이네요. 기아가 1.7% 떨어집니다. 11만 6,200원. 셀트리온이 0.7% 상승합니다. 18만 2,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합니다. 44만 3천원이고요. 네이버는 보합 출발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2% 약세입니다. 22만 원이고요. 에코프로가 2% 하락합니다. 53만 원이고요. HLB가 0.2% 하락, 7만 7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이 1.2% 올라갑니다. 10만 3,300원. 알테오젠이 1.7% 떨어집니다. 7만 4,600원이고요. HPSP가 2.6% 강세입니다. 4만 7,300원이고요. 엔캠이 2.3% 올라갑니다. 19만 5,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 떨어지고요. 리노공업이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19만 2,700원. 신성 델타테크가 0.8% 하락합니다. 10만 1,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sek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메가MD가 14% 급등합니다. 3,4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출판사도 10% 급등합니다. 27,800원. 애니능률이 5% 강세고요. 지금 IB기명 2.9% 상승합니다. 비상교육이 12% 넘게 올라갑니다. 6,070원이고요. 메가스터디 교육도 지금 3.5% 강세, 64,700원이고요. 그밖에 디지털 대성도 2.4% 올라갑니다. 오늘 교육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밖에는 지금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도 좋습니다. 토박스 코리아. 사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뭐 교육주에도 엮여 있고 또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데 오늘 삼성출판사가 지금 8.9% 강세고요. 이 가운데 아가방 컴퍼니가 2.7% 올라갑니다. 5,670원. 제로투세븐도 1.7% 상승 중이고요. 네오팜도 2% 상승합니다. 토박스 코리아가 1.9% 올라가고요. 웅진싱크빅도 오늘 1%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밖에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가온칩스가 2.6% 상승합니다. 62,800원이고요. HPSP 앞서 보셨죠? 지금 2.6% 강세입니다. 그리고 칩셋미디어도 1.5% 상승하고요. 텔레칩스도 1.3% 올라갑니다. 26,4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 올라가고요. 삼성전기, 제주반도체도 각각 0.3%, 0.6% 올라갑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1.3%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리고 정유주들 흐름이 좋아요. 특히 SK이노베이션이 2.8% 강세, 13만 700원이고요. 맞게 GS와 S홀도 오름세입니다. GS가 0.9% 올라가고요. S홀도 지금 강보합권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356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1억 원 순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34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지금 현재 382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3억 원, 2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기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은 올라가네요. 4만 60전 상승한 1334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달러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네. 이렇게 103 근방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횡보하다가 고용 지표하고 FOMC 거치면서 그냥 일단은 달러 강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하고의 동행성은 여전하고요. 금리가 국채 수익률 오르면은 달러 강해지고 하는 그 흐름은 이어지는 데다가 근데 딱히 이제 할 얘기가 없는 또 이제 구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그런 장이 한번 팍 한 이틀 왔다. 네. 그러면 또 그 한 이틀에 한 두어 배 정도는 또 이렇게 꾸물꾸물거리잖아요, 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딱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이 사주는 거래소는 오르고 외국인이 팔고 있는 코스닥은 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아직 플러스로 돌지는 못하고
결국 또 외국인 마음인 거네요 보니까. 아니 오늘 금융주들이 또 다시 올라가 특히 또 올라요? 보험주들. 보험주들. 예. 이게 단순히 저 PBR 관련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사실 미국 쪽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은행업 지수가 지금 막 빠지거든요. 오히려 예, 뭐 물론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아이비들은 괜찮고. 아이비들은 예. 좋지만 지역 은행들 요즘 뭐 뉴욕 커뮤니티 뱅크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리스크 있는 거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금리 오르면 은행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작년 3월에 있었던 그 실리콘밸리 그런 게 결국은 이제 너무 많이 들고 있는 채권에서의 손실 이런 건데 미국의 은행주들은 은행주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뭐 저 PBR까지 엮이면서 은행 보험 이쪽 증권까지 네. 뭐 지금 아주 랠리가 펼쳐지니까 요럴 때가 이제 또 보면 잠시 이제 미국하고 따로 노는 그죠? 어려워요. 좀. 어려워. 예. 예. 왜냐면 채권 시장에서 보면 오히려 장기물 수익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히려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렇게 보험주라든지 금융주가 또 올라가고. 그 심리가 이해됩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뭐 SBS 비즈를 보나 뭐 다른 경제 채널을 보나 나와서 매일 그놈의 그놈이고 저 말이고 하니까 그냥 빨리 탁 들어가서 한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듣고 종목 딱 이렇게 얘기 듣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지네요. 저도 가고 싶어지네. 편하게 하고 싶네요. 편하지 않죠? 그렇게 사면 화장실 못 간다니까요. 그렇게 사면 화장실 못 가요. 이거 시세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팔는 타이밍 잡기도 쉽지 않고. 편하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내가 참 잘했던 거고 혹시 그거 하면은 그 추천했던 그놈이 잘못한 거고 뭐 이런 거죠. 그럼 마음은 편하죠. 마음 편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잠 안 오죠.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한 며칠 될 것 같네요. 뭐 저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지수는 이 와중에 어디로 튀느냐? 교육주가 튄다? 출산 관련주가 튄다? 갑자기 애들이 태어납니까? 갑자기 무슨 뭐 학원이 뭐 버글버글 합니까? 그냥 지금 재료가 나왔으니까 또 팍 그냥 붙는 단기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많은 것 올라주면 같고. 빨리빨리 또 먹고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K증시의 생존법이죠.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그동안 또 소외됐으니까 또 순환매 차원에서 좀 올라가는 게 한번 아닌가라는 올라가지고, 생각도 들고요. 예. 바이오주는 잘못 건드리면은 진짜 그거 하고요. 아 근데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또 좋았잖아요. 아니 저런 바이오 말고요. 저거는 그래도 회사가 실체가 있고 뭘 돌아가는 데 아닙니까? 아 뭔가 돈도 중소형. 벌고 뒤에 회사도 번듯하고 무슨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카나리아 바이오요? 예? 카나리아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니 무슨 뭐 이름 그 말도 아닌 그 이름만 바이오 같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바이오 업계가 바이오 쪽이 나머지까지도 제대로 된 그 회사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런 것들은 좋네요. 이런 회사들이야 다 우리가 아는 회사. 저기 또 하나는 살짝 이상합니다만 어쨌거나 아유 바이오 쪽 어떻게 보세요 진짜 대표님. 거기 좀 이렇게 옥석 가리기가 진짜 필요한 업종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좀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가려지고 것 같아요. 있는 중이다. 예, 아니, 그리고 저는- 그때 부강약품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주가 보면 또 부학약품도 올해 좋아요. 아마 괜찮을 거고 예. 이번 주 아마 목요일 날 또 실적. 컨퍼런스 콜 발표가 있는데 제가 또 네. 참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는 건데 네. 뭐 옥석은 분명히 가려지고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 수익성 가지고 플러스 이제 알파 그 성장성을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가지고 왔던 기업들은 지금 결과들이 조금씩 그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체들도. 네. 근데 수익성 없이 성장성만 가지고 덤볐던 기업들은 지금 뭐 최근에도 계속 뉴스 나오는데 M&A가 되거나 거래 정지가 좀 되거나 성장성을 갖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아예 좀 사기성이 느껴지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쪽에서는. 근데 이제 임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네. 그 대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직접 해봐야 사실은 결과가 네네. 나오는 거고 그야말로 좀 유의성이 있는지 통계 지표가 좀 의미가 있는지 결과들이 나오는 건데 그 전까지 사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좋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가장 뭐 좋은 뭐 후보 물질이 되고 제가 제일 좋은 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실제
나오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거의 한 짧게는 10년, 길면 20년 걸린다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에 이제 등장했던 상장한 기업들이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으로. 점점. 예. 근데 그들은 아직도 이제 거기에 계속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을 계속 현혹시키는 거고. 그래서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럴 바에는 전통적인 제약사들, 우리가 익히 들어본 기업들이 돈도 버는데 그 돈 번 걸로 지금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지금 끊임없이 임상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기업들을 보자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제 생각에 2, 3월 이후로 옥석이 좀 더 가려질 것 같아요. 기업 탐방 다녀오셨죠? 네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다녀온 기업은 이제 셀 바이오텍인데 또 제약 바이오네요. 네네 예. 또 때마침 셀 제약 바이오네요. 예. 근데 이 기업은 사실은 건기식 업체라고 보는 게 더 건강기능식품. 맞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 들어보실 법한 그 브랜드가 듀오락이라고 하는 유산균 제품. 요거를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이게 이미 2004년도 런칭해서 거의 지금 20년 된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좀 업력이 오래된 브랜드이고 동사가 균주 배양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일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나 제품의 어떤 특성만 놓고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도 좀 아마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동사가 국내에서 유산균 관련된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나 10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산균은 종주국을 덴마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예. 동사는 사실은 역수출하는 거죠. 덴마크로 수출도 합니다. 아, 그래요? 덴마크에서 약국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되는 예. 그 순위로 볼 때 2위까지 하고 있고 싱가포르 이런 쪽 아시아 쪽인데 이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업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실적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투자 포인트 바로 성장성인데 대장암 치료제 PP-P8 파이프라인입니다. 요거 임상 시험 다시 이제 시작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오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동사가 10년 넘게 지금 연구를 해왔었고요. 네. 이 유산균을 장내까지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동사가 지금 임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잘했던 유산균에다가 어떤 대장암 치료 물질을 심어가지고 장까지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 일종의 플랫폼 어떤 기술 요걸 지금 임상시험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사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는 그런 이제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이게 승인을 지금 쉽게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21년도 3월 달에 국내 식약처에 임상 일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뭐 그동안에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식약처도 바빴겠죠. 예. 그래서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 이제 올해는 잘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는 올해 사업 계획 잡은 거 보니까 이거 임상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보완할 부분들을 다 보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 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 회사에서는 상반기 중에 승인이 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빠르면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관련돼서 진행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또 승인이 안 날 경우에는 또다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나면 좋은 거지만 나지 않았을 때도 한번 늘 대비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상 일상이라 비용은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시장 뭐 트렌드가 저PBR 자사주 이런 쪽이잖아요. 네. 동사가 지금 최대 주주가 자사주입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자사주인데 27.19%가 지금 자사주예요. 그래서 상장 기업 중에서 순위를 봤을 때 자사주 보유 비중이 19번째로 높은 기업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그동안 실적이 좋았었고 자산 가치가 사실 높았던 기업입니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쌌던 거죠. 스몰캡 중에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한번 이런 정책 이슈로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정책 이슈가 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올해 실적은 매출이 한 600억, 영업이익은 한 9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작년에도 매출액은 좋았는데 작년에 광고비가 좀 비싼 배우들 많이 썼어요. 그래서 비용 집행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 효과를 누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표님 셀바이오텍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데 셀바이오 휴먼텍이라는 회사도 있네요. 다른 회사죠?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전혀 다른 네네. 회사.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뭐 저희가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지수가 많이 지금 빠지고 있네요. 아우, 참.
진짜 자꾸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진짜 어렵습니다. 예측 자체가 어렵고 예.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800선이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예. 오늘 또 지지 여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